안녕하세요. 나이는 숫자, 오늘은 언제나 청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는 오늘도 청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이번 달엔 좀 아껴 써야지. 이번 달엔 꼭 저축해야지. 마음 단단히 먹었는데 월급날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통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한숨이 나옵니다. 왜 이만큼밖에 안 남았지? 사실 이 질문,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달 똑같이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남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상하게 돈만큼은 늘 제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 사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벌고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돈 걱정을 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항상 허리띠를 졸라맨 것도 아니고 라면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는데 왜 그 사람들 통장에는 항상 여유가 남아있을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이 저절로 모이고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돈이 안 모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돈 관리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원래 돈이랑 안 맞아. 부자는 타고나는 거야.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월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 달에 써야 할 돈을 계산하고 남으면 저축합니다. 이 방식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남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남는 만큼 쓰는 게 아니라 보이는 만큼 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이 저절로 모이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부터, 투자부터, 미래를 위한 돈부터 먼저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그 달의 생활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돈이 모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사람들 참아야지, 아껴야지 이런 생각을 매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대신 일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합니다. 오늘 커피 마실까 말까? 배달시킬까 말까? 이거 사도 될까 말까? 이 선택을 매번 잘 해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 참는 게 아니라 아예 고민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돈은 의지로 모으는 게 아니라 구조로 모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나도 알긴 아는데 잘 안 돼. 그게 말처럼 쉽나?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돈 관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무도 돈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어려운 투자 이야기, 복잡한 금융 용어는 전부 빼겠습니다. 대신에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생각, 지금 통장을 바꿀 수 있는 구조,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 이것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돈이 안 모인 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구나.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 돈이 저절로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진짜 습관과 구조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통장은 아직 그대로일지 몰라도 돈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1장. 왜 우리는 항상 돈이 안 남을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돈이 안 모이게 만들어진 구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통장을 보면 잠깐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번 달엔 좀 여유 있겠는데. 하지만 이 여유는 대부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한 달의 흐름. 월급, 고정 지출, 카드값, 생활비, 갑자기 생긴 지출, 남은 돈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달엔 진짜 잘해야지. 이 장면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문제는 저축을 마지막에 한다는 것.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고 남으면 저축하지 뭐.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쓰고 나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남는 돈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돈을 쓰는 존재입니다. 통장에 돈이 보이면 생기는 일. 통장에 돈이 많이 보이면 우리 뇌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건 써도 되겠지. 그리고 그 괜찮은 소비가 하루, 이틀, 한 달 쌓입니다.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돈이 안 남는다. 그래서 아껴 써야지는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 관리의 해답을 절약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절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질문부터 다르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순간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 중에서 내 미래로 갈 돈은 얼마일까? 그리고 그 돈을 먼저 떼어놓습니다. 남으면 저축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산다는 것.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월급이 적어서 못 모아.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월급이 많아도 안 모이는 사람은 많고 월급이 적어도 모이는 사람은 있습니다.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순서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방법, 생각하지 않아도 돈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 즉 자동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돈 관리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2장, 돈이 저절로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 1장에서 우리는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의지가 아니라 구조 때문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왜 자동화가 필요한가?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합니다. 오늘 커피 마실까 말까? 배달시킬까 말까? 이번 달엔 저축 좀 쉬어도 될까? 이 결정이 많아질수록 돈 관리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곤해질수록 당장 편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을 미리 끝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달 얼마 저축하지? 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란 무엇인가? 자동화는 복잡한 금융 기술이 아닙니다.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각하기 전에 돈이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 고민하기 전에 이미 돈이 움직이는 구조.
이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가 만들어내는 결정적 차이. 자동화를 하면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소비 후 죄책감이 줄어들고 돈 걱정이 눈에 띄게 줄고 통장을 덜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야 할 일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보면 더 분명해진다. 어와 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엔 30만 원 저축해야지. 하지만 한 달이 끝나고 나면 10만 원이거나 0원입니다. B는 이렇게 합니다. 월급날 다음 날 자동으로 저축 20만 원, 투자 10만 원,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동화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얼마를 자동으로 빼야 하나요? 정답은 이겁니다. 얼마가 아니라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5만 원이어도 10만 원이어도 1만 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달 나는 돈을 남기고 있다는 경험입니다. 자동화는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4단계입니다. 월급날 확인, 다음날 자동이체 설정, 저축미래 통장 지정, 생각 없이 실행. 이걸로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설정하지 마세요. 부담되면 끊기고, 끊기면 자책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자동화의 목적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자동으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가야 새지 않는지, 통장을 어떻게 나누면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장, 통장만 나눴을 뿐인데 돈이 남기 시작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자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동화를 해도 돈은 다시 새어나갑니다. 통장을 나누는 이유는 관리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 여러 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다 내 돈인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돈을 숫자로 보지 않고 상태로 인식합니다. 이 돈은 써도 되는 돈, 이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이 돈은 미래의 나를 위한 돈.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비로소 행동이 달라집니다. 통장이 하나일 때 생기는 착각. 통장이 하나뿐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월급, 생활비, 카드값, 저축, 비상금, 모든 돈이 한 곳에 섞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돈 남아있네.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그리고 그 판단은 거의 항상 틀립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통장 구조.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통장을 아주 단순하게 나눕니다. 딱 3개면 충분합니다. 소비 통장 써도 되는 돈. 이 통장은 이번 달에 마음 편하게 써도 되는 돈만 들어 있습니다. 식비, 커피, 소소한 생활비. 이 통장의 잔액이 곧 소비 한도입니다. 이걸 넘기면 다음 달이 힘들어집니다. 저축 통장 손대면 안 되는 돈. 이 통장은 절대 쉽게 쓰지 않는 돈입니다. 비상금, 단기 저축, 안전자금. 카드 연결 안 됩니다. 앱 첫 화면에서도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할수록 돈은 잘 지켜집니다. 미래 통장, 나중에 나를 위한 돈. 이 통장은 지금은 필요 없지만 미래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돈입니다. 투자, 노후, 목표 자금. 이 통장은 현재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자유를 선택한 증거입니다. 핵심은 심리적 거리. 통장을 나눈다는 건
돈의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소비 통장은 가깝게, 저축 통장은 멀게, 미래 통장은 더 멀게. 사람은 가까운 돈은 쉽게 쓰고 멀리 있는 돈은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이겁니다. 월급 자동이체, 저축 통장, 미래 통장, 남은 돈만 소비 통장.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 나눠도 다시 섞여요라는 분들께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2개만 있어도 됩니다. 써도 되는 통장, 쓰면 안 되는 통장. 이 2가지만 구분해도 돈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돈을 모아도 다시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순간, 소득이 늘 때 생활비 기준이 올라가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장, 소득이 늘어도 돈이 안 모이는 진짜 이유. 3장에서 우리는 자동화와 통장 분리를 통해 돈이 새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 생활비 기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왜 항상 다시 빠듯해질까?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 다시 똑같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빠듯하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커피가 바뀌고 외식이 잦아지고 편리함에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요. 가장 무서운 소비는 눈에 안 띄는 소비. 사람들은 큰 돈 쓰는 건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소비들입니다. 하루 한 잔 더 마시는 커피, 귀찮아서 시키는 배달,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반복. 이 소비들은 생활을 편하게 해주지만 생활비 기준을 조용히 끌어올립니다. 생활비 기준은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는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한번 익숙해진 수준은 다시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도 항상 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벌수록 불안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선택은 다르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는 순간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 돈 중에서 얼마를 미래로 보낼까?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부터 바꿀까? 이제 좀 써도 되겠지? 이 선택의 차이가 몇 년 뒤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예시로 보면 더 명확하다. 어느 월급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은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이렇게 바뀝니다. 식비 10만 원, 커피 5만 원, 편의비용 10만 원. 늘어난 돈은 사라지고 기준만 남습니다. 반면 B는 생활비 기준을 그대로 둡니다. 늘어난 돈은 모지 말고 느끼지 말고 바로 미래 통장으로 이동시킵니다. B는 더 불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준을 고정했을 뿐입니다. 생활비 기준은 관리가 아니라 결정이다. 생활비 기준은 매달 고민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정하고 바꾸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동화하고 통장을 나눠도 돈은 다시 새어나갑니다. 기준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소비 통장 금액을 늘리지 않는다. 월급이 올라가도 보너스를 받아도 소비 통장은 그대로 두고 늘어난 돈은 저축 미래 통장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돈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마지막 함정, 감정이 돈을 움직이는 순간, 즉 감정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돈이 모이는 쪽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십니다.
25장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새어나간다. 부재 우리가 돈을 쓸 때 진짜 기준 앞에서 우리는 돈이 모이게 만드는 구조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자동화했고 통장을 나눴고 생활비 기준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돈을 쓴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동 구매 잘 안 해. 필요한 것만 사.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이 정도는 나한테 선물이야. 이 순간 돈의 기준은 사라지고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감정 소비는 큰 돈이 아니라 반복이 문제다. 감정 소비의 무서운 점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합니다. 커피 한 잔, 배달 한 번, 즉흥적인 쇼핑. 문제는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하루는 괜찮습니다. 일주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달, 1년이 되면 통장에 구멍이 생깁니다. 오늘만 괜찮아라는 말의 진짜 뜻. 이 말은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조금 힘들어져도 지금의 나를 위로하겠다. 이 선택이 쌓이면 미래는 계속 미뤄집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도 감정은 똑같다. 중요한 사실 하나. 돈이 모이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돈으로 감정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들었구나. 이 인정 하나가 소비를 멈추게 합니다. 감정 소비를 멈추는 가장 강력한 질문.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이 소비가 내 삶을 바꿀까? 아니면 오늘만 위로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춥니다. 감정 소비를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감정 소비를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허용 범위를 정하세요. 한 달에 이 정도. 이 통장 안에서만. 이 금액까지만. 이렇게 하면 감정 소비는 통제 가능한 소비가 됩니다. 감정 소비를 막는 현실적인 장치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감정 소비 전용 예산. 카드 대신 현금. 하루만 기다리기 규칙. 특히 하루만 기다리기는 정말 강력합니다. 감정은 대부분 하루면 가라앉습니다. 감정 소비의 진짜 대안은 돈이 아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쉬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멈추고 싶어서. 필요한 건 소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돈은 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돈이 저절로 모이게 되는 마지막 구조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돈을 대하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계신 겁니다. 6장 돈이 저절로 모이게 만드는 마지막 그림.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모으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동화하고 통장을 나누고 생활비 기준을 지키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 이 모든 걸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술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잘해야 돈이 모이죠?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투자 실력도 정보력도 아닙니다. 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돈이 흐르는 단 하나의 구조.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간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만 산다. 이 단순한 구조가 돈 걱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돈이 저절로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하나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을 덜 의식하게 될 때, 통장을 덜 보게 되고, 소비 후 자책이 줄어들고, 미래 생각이 덜 두려워질 때, 그때부터 돈은 조용히 쌓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걸 다 못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해도 됩니다. 월급날 다음 날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하나 만들기. 그 하나가 나머지를 끌고 옵니다. 돈 관리의 진짜 목적. 돈 관리를 잘한다는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이것입니다. 돈 때문에 인생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가족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노후를 생각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이걸 만들기 위한 도구가 바로 돈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정리.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구조는 자동화에서 시작된다. 기준을 지키면 돈은 남는다. 감정을 다스리면 돈은 지켜진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나도 다시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좋은 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당장 바꾸진 못해도 돈을 대하는 방향 하나만큼은 분명히 바꿔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